세계의 큰 돈이 달러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비트코인을 단순 투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국부 펀드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 UAE 국부 펀드 무바달라와 블랙록 아이비트 흐름이 동시에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건 쓰인 이 단순 코인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부채 증가, 미 국채 신뢰 흔들림, 달러 시스템 변화, 그리고 탈달러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세계 자금은 달러 자산 비중을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제 수익률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달러 하나만 믿어도 되는 시대인가?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 시장 분위기가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동 역시 달러 박 자산을 동시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금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ETF까지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국부펀드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움직인다는 건 세상의 금융 질서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 달러 흐름에 매우 민감한 나라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물가가 흔들립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부동산과 가계부채까지 연결됩니다. 즉 지금 세계 자금 흐름 변화는 결국 한국인의 돈 문제와도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세계 국부 펀드들이 움직이는지, 그리고 왜 달러 시스템 변화가 한국 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지경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워케이들 세계의 큰 돈이 왜 달러 박 자산을 보기 시작했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자금은 달러 밖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비트코인 ETF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흐름 중 하나는 국부펀드 움직임입니다. 특히 UAE 무바달라 같은 중동 국부펀드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무바달라는 블랙록 IBT를 포함한 미국 비트코인 ETF 시장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 뉴스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돈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자체가 아닙니다. 왜 하필 지금 국부 펀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느냐입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 분위기는 예전과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채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빚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빚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세계 자금이 미 국채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과거 미국채 최대 보유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보유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달러 흐름입니다. 중동 역시 비슷한 방향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중국과 중동 연결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석유 거래, 인프라 투자, AI 산업 협력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패권 핵심은 석유 결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가 달러로 석유를 거래했기 때문에 달러는 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당장 달러 시대가 끝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세계 자금이 달러 하나만 보지 않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금과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ETF까지 함께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위험할까요? 한국은 달러 흐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입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물가가 흔들립니다. 금리가 흔들리면 부동산과 가계부채까지 연결됩니다. 즉 지금 세계 자금 흐름 변화는 결국 한국인의 자산 문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자분들 진짜 중요한 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지금 실제 세계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국부 펀드들이 달러 박 자산 비중을 늘리기 시작했는지 그 흐름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큰 돈은 조용히 포지션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는 자산 다변화입니다. 과거 세계 국부 펀드들은 달러 자산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채, 미국 주식, 달러 현금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는 가장 안전한 자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채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RCMR, 미국 정부는 엄청난 규모의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장입니다. 늘 예전처럼 세계가 미국채를 무조건 사주는 분위기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금리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 이자 부담도 커집니다. 이거는 단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 신뢰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세계 자금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최근 국부 펀드들은 자산 다변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 비중을 늘리고 내원자재 투자도 확대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까지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블랙록 IBIT 같은 미국 프랑스 비트코인 ETF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비트코인은 제도권 박 자산 느낌이 강했습니다. 슈마네나데 클마시샤츠는 니가먼 타르미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ETF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즉 국가급 자금도 안전하게 접근 가능한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UA 무바달라 같은 국부 펀드들이 그 시장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 유행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부 펀드는 장기 흐름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동은 지금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산업, 디지털 금융, 첨단 기술 투자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 ETF 흐름 역시 미래 금융 시스템 변화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자금은 여전히 달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워너님 동시에 달러 박 자산도 함께 늘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세계가 당장 달러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달러 하나만 믿는 시대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중국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있고 탈달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역시 중국과 경제 연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석유 거래 구조까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세계 금융 질서 변화 가능성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왜 위험할까요? 한국은 달러 흐름에 매우 민감합니다. 원유도 수입해야 하고 수출도 달러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세계 자금 흐름이 흔들리면 환율과 물가가 직접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은 이 흐름을 단순 코인 뉴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구조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이 변화가 단순 투자 흐름이 아니라 세계 금융 질서 자체 변화와 연결될 수 있는지 숨겨진 구조 변화를 더 깊게 보겠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단순 시장이 아닙니다. 세계 금융 질서 자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ETF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구조입니다. 왜 세계 국부 펀드들이 달러 박 자산을 보기 시작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규메이저다 마켓의 과거 세계 금융 시스템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달러가 중심이었습니다. 석유도 달러로 거래했고 세계 무역도 달러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다시 미 국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른바 달러 패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조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부채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RCMR, 미국 정부는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신뢰입니다. 과거처럼 세계가 미국채를 절대 안전자산처럼만 보지 않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국채 가격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즉 세계 자금이 예전처럼 편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 움직임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탈달러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결제를 늘리고 리니디 트리어 금 보유량을 확대하고 미 국채 비중도 줄이고 있습니다. 중동 역시 중국과 연결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와 UAE는 중국과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석유 거래 구조까지 조금씩 변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달러 패권 핵심은 석유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즉 세계가 달러로 석유를 거래했기 때문에 달러는 절대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조금씩 다른 선택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금마가 트랜지션인 원자재 그리고 비트코인 ETF까지. 특히 블랙록 IBIT 같은 상품은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기관 자금이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ETF 시장 안에서 국부 펀드도 접근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UAE 무바달라 같은 자금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투자 뉴스로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부 펀드는 미래 금융 시스템 변화를 보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위험할까요? 한국은 달러 시스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환율에도 민감하고, 이제 원유 가격에도 민감하고,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에도 민감합니다. 즉 세계 금융 질서가 흔들리면 한국은 충격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환율과 금리 문제가 연결되면 부동산과 가계부채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과거 방식으로만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세계의 큰 돈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흐름이 실제 한국 경제와 개인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환율과 금리, 부동산과 물가까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입니다. 지금 세계 금융질서 변화가 가장 위험하게 연결될 수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 구조 자체가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 가지가 치명적입니다. 달러 의존도, 원유 수입 구조, 그리고 가계부채입니다. 이 세 개가 동시에 연결됩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세계 자금 흐름이 흔들리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특히 한국은 달러 수요가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원유도 달러로 사야 하고 수출 기업들도 달러 흐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즉 세계 자금이 달러 박 자산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국 금융시장은 훨씬 민감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 문제가 바로 시작됩니다. 수입 물가가 올라갑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식료품 가격도 오르고 생활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충격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 부담은 커지는데 소비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위험한 건 실물금리입니다. 와스르르케나 환율이 불안하면 한국은행은 쉽게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올해는 하시는 금리를 낮추면 원화 가치가 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경기 침체가 와도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가계부채 부담이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대출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줄어듭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위험할까요? 한국은 세계 돈의 흐름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흔들려도 위험하고 유가가 올라가도 위험하고 세계 자금이 빠져나가도 위험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가 탈달러 흐름과 자산 다변화를 동시에 보기 시작할 때는 한국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단순 코인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금융 시스템 변화 가능성과 연결된 흐름입니다. 미 국채 신뢰 문제, 중국 위안화 결제 확대, 중동 국부 펀드 움직임, 그리고 블랙록 IBIT 같은 ETF 시장 확대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한국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시장이 이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앞으로 세계 금융 질서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왜 세계의 큰 돈이 조용히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의 큰 돈은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변화를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만 봅니다. 오를까 떨어질까 거기까지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누가 움직이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최근 세계 국부펀드와 거대한 자금 흐름을 보면 단순 투자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미국제 신뢰 문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고 중동은 달러 박 자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과 원자재, 비트코인 ETF까지 함께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 코인 열풍이 아닙니다. 환희시나 세계 금융질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안전판을 찾는 움직임에 가깝습니다. 특히 블랙록 IBT 같은 ETF 시장 확대는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쉐어드 마시너들 그리고 실제로 웨이 무바달라 같은 국부펀드 자금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위험할까요? 한국은 달러에도 민감하고 환율에도 민감하고 세계 자금 흐름 변화에도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충격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세계 돈의 흐름 변화에 가장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걸 단순 국제 뉴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건 훨씬 더 큰 구조 변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달러와 국채, 중국과 탈달러, 국부펀드와 비트코인 ETF까지 전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무조건 공포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돈의 흐름을 읽는 겁니다. 왜 세계 자금이 움직이는지, 왜 달러 박 자산을 보기 시작하는지, 왜 한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지경 경제학은 크래시 레이시오 단순 뉴스 채널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흐름이 결국 한국인의 돈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를 가장 현실적으로 가스트까지 추적하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거시 경제 그리고 세계 돈의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가장 빠르고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와 좋아요가 더 깊은 경제 분석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큰 돈은 이미 다음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